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경기 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설명회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경기도 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요.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거냐면 일단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대비하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집 요강 살펴보기는요. 2023년 창의융합상상소예요. 2023년이니까 올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23년 12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 선발했던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난해 어떻게 선발됐는지를 살펴보고 올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거니까요. 지난해는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었어요. 창의융합 상상소라는 이름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지역을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정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권역에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이렇게 있는데 고양시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광명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년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파주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광명에 있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파주에 있는 친구가 광명에 있는 광명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선발 방식이 조금 독특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4개 권역의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중 한 개의 프로그램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 각 권역별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선발 시험 없이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영재교육 대상자를,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시험이나 어떤 평가가 없이 컴퓨터 추첨으로, 랜덤으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선택 전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확인한 다음에 수업 일정이나 장소 등을 확인해서 이 권역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은 선발 시에 추첨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없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다들 이제 들쑥날쑥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자기 보고서를 평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보면은 글자 수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 이런 거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작성한 친구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를 평가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 대상자가 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렇게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난해 2023년에 이제 영재 교육을 듣기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그죠?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들쑥날쑥하고 전체적인 수준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죠? 미달이 나는 지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곳곳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 추가 모집, 추가 모집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뭐 사설기관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아니라 학생이 넘쳐나는 경기도 지역에 영재교육기관이 미달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와 똑같은 창의융합 상상소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있었고, 꾸준히 올해도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선발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몇 개 지역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제 선발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창의융합 상상소,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 올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하게 된 창의융합 상상소 같은 경우는 1단계 과정과 2단계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과정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예비 영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비 영재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도 영재 교육기관을 이수했다라는 어떤 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열심히 탐구하고 발표해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대상자가 되면 이게 영재 예비 단계가 아니고 영재 교육기관 영재교육 단계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이 본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진행한 프로젝트, 탐구, 보고서, 발표 잘했을 경우에 이제 영재교육을 이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 영재 과정이 한 학기 정도밖에, 반년,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영재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올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되는 창의융합 상상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파주, 부천, 고양, 이천, 김포 5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던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거예요. 지원해서 자기 보고서 일정한 분량 입력하면 추첨 대상자가 돼서 컴퓨터 추첨으로 이제 선발이 된 다음에 1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면 2학기 본 과정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잘 했을 경우에 영재교육원을 이수했다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이 5개 지역은 올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월 달 정도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5개 지역, 그 외의 지역은 방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선발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이 5개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설명을 다시 해놨네요. 그 외 경기도 지역은 창의융합 상승과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이 5개 지역, 여기 보면은 파주, 부천, 고양, 이천, 김포 5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학생을 모집해서 선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진행할 겁니다. 선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길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주 정도 이렇게 이 1월 달, 1, 2월 중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발 시험을 보고 이 선발 시험을 성교육 과정과 선발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1년간의 영재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바뀐 영재 교육 과정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선발 시험이 중요하죠. 선발 시험이 새롭게 생겼어요. 컴퓨터 추첨으로는 좀 어렵다. 학생들의 수준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아마 미달이 났던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던 지역에서도 충격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영재교육 대비 수업도 하고요. 영재교육 기관 뭐 여러 가지 영재교육원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창의융합 상상소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어차피 컴퓨터 추점으로 학생들 선발하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뺑뺑이라고 하나요?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건데 제가 어떻게 뭐 도움을 주거나 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선발 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꽤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 선발하지 못해서 미달이 발생하는 바람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선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금 쉽게 영재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어차피 올해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할 테니까 시험 없이, 준비 없이 지원을 해서 영재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바꾸어서 선발 시험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교육 과정을 진행할 건데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이 묶여서 이런 일정으로 1월부터 1월 12일부터 1월 말까지네요. 이런 식으로 성교육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리엔테이션 줌으로 진행되고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대면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대면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직접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으로 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역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포함된 지역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3, 4학년들은 이와 똑같은 주제로 선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5, 6학년의 경우는 이 주제로 선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런 주제로 선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육 진행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나요? 선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이 교과 내용이 아니죠. 그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창의성이나 어떤 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육 과정을 위해서 뭔가 실험 수업을 새롭게 신청을 해서 듣거나 뭐 수강을 하거나 연구하거나 하기보다는 학년에 맞게 지금 어떤 주제가 진행될지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련된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서도 동영상 시청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업 내용을 듣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나 본인의 어떤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또 여기서 이제 과제가 주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열심히 찾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준비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교육 과정을 잘 진행하게 되면 1월 달 동안 1월에 선교육 과정을 잘 치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등장합니까? 선발 시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발 시험 같은 경우에 과정평가라고 해서 선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 20% 정도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발평가라고 해서 이 선발 시험이 전체의 80% 정도 들어갑니다. 과정평가에서 뭐 특별히 출석이나 태도나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 잘 못할 수가 없죠. 내가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선발평가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것으로써 이 과정에 어떤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발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선교육 문항도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앞에서 과정평가에서 진행됐던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를 해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육 문항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어, 바로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진행했던 어떤 뭐 주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잘 할 건데 여기에 나오는 영재성 문항 이게 조금 뭔가, 그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경기도 교육청 평가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 평가도구가 어떤 것인지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의융합 상상소로 학생들을 컴퓨터 추점으로 선발하기 이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문항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했었어요. 경기도 지역은 모두 다 같은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 그 유형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선발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재성 문항, 성교육 문항과 과정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학생이 직접 수업을 듣고 이제 열심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성 문항은 이 문항을 미리 접해보거나 접해보지 않거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미 꾸준히 저희 수업을 들어서 제가 만든 교재와 제가 한 강의들을 열심히 들어서 영재성에 관한 내용들, 창의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은 충분히 잘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하더라도 또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유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7년 문제부터 제가 수록을 했어요. 2017, 2018, 2019, 2021년도까지 이렇게 나왔던 영재성 문항을 모아서 강의를 지금 만들어서 공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틈틈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각각의 문제가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인지 제가 진행하는 강의, 안쌤이 진행하셨던 강의들을 보면서 익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수업,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공지를 이미 해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보다는 뭐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했어요, 이미. 이미 다 했어. 제 강의를 이미 들었고, 이 강의를 들어서 더 다른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만든 교재 중에 이 교재들 있죠.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타이틀이 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선발 시험이 영재성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들 학년별로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 학년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년 역시 올해 학년, 현재 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023학년도 학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교재를 선택하실 때에도 현재 학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기출 문제 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 5지역에서 원래 새롭게 선발하는 방법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올해 변화된 내용과 준비하는 방법들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